네, 안녕하세요. 김용현 대표님. 오늘 이렇게 또 바쁘신 가운데 먼 길 와주셔서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두티비 구독자분들께 간단한 대표님 소개와 더불어 이번에 이제 출간하신 책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기설계연구소 대표 김용현이라고 합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렇게 반도체 전공 면접 한 번에 통과하기에 저자이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제 경력이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지금 이제 1인 기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부문에서 20년간 근무를 했고요. 경력이 약간은 독특한데 엔지니어로 20년간 근무를 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엔지니어뿐만이 아니고 중간에 한 10년 정도는 인사 쪽에 업무하고 실제로 교육 담당자 이런 걸 하면서 신입사원 공채 면접도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다른 분에 비해서는 조금 다양한 그런 경력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현재 자기계발 연구소를 이제 또 창업을 하셔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계신데, 자기계발 연구소는 어떤 연구소인가요? 네. 일단은 그 용어가 약간 헷갈리실 것 같아요. 정확히는 자기설계연구소고요. 아, 네. 네. 사실 개발과 설계는 이제 뭐 다 같은 개념입니다. 네. 이공계 분들도 많이 들으시고 할 테니까. 그래서 글자 그대로 자기, 셀프를 한번 제대로 설계를 해보자. 그래서 제가 20년간 회사를 다니면서 사실은 저 스스로도 많은 고민을 했었거든요. 나는 과연 이 일을 언제까지 계속을 할 것인가? 그리고 회사 이후에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인가? 그래서 저 스스로도 제 인생의 미래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설계를 하고 고민을 하는 그런 시간들이 많았고요. 그래서 1인 기업으로 독립을 해서도 저 같은 사람들이 좀 많지 않을까, 그런 직장인들이 많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분들을 포함해서 한번 인생의 설계라든가 이막 설계, 그리고 또 실제로 예비 직장인 분들께서는 또 직장인으로서 이제 자기 미래를 설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다 자기에 대한 설계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회사 명칭을 자기설계연구소라고 그렇게 지었습니다. 네, 저희 자기설계연구소. 네,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에서 20년간 이제 재직을 하셨습니다. 삼성전자에서 이렇게 지금 이제 근무를 또 꿈꾸는 우리 또 이제 대학생들과 이제 청년들이 있을 텐데, 삼성전자 채용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음, 사실 그 채용 준비를 이제 저도 실제로 이제 강의라든가 이제 멘토링을 이제 좀 진행을 하는데 다양한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많이 준비를 하신 분도 계시고 조금 이제 준비를 하신 분도 계시고 이제 시작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자 보면은 일단은 그냥 처음 아시는 분들을 이제 기준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일단 삼성전자는 대기업이거든요. 그래서 대기업의 채용 프로세스가 이제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이제 직무 적성 검사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서류 전형, 이력서하고 자기소개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제출을 하고요. 거기에서 1차적으로 이제 통과가 되신 분들이 그다음에 이제 소위 말하는 인적성, 삼성으로 따지면 이제 GSAT, 우리가 흔히 GSAT라고 부르죠. GSAT 이제 시험을 보게 되고요. 그거를 통과하신 분들에 한해서 이제 면접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면접은 보통 하루 정도 진행을 하고요. 인성 면접하고 직무 면접,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창의성 면접이 이제 추가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데 최근에는 코로나 상황이라서 가능한 한 이제 면접을 좀 축소하는 단계라서 그렇게 창의성 면접은 좀 빠지고 인성하고 직무 면접 그거를 합격을 하시면 이제 건강검진 받고 이제 합격의 영광을 누리시게 되겠죠. 네. 삼성 채용이 이제 쉽지만은 않은 길인데, 이제 아무래도 대학교 이제 입학을 했을 때부터 준비를 이제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이제 도중에 이렇게 생각이 나서 좀 준비를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학 생활을 좀 그래도 보내야지, 최고의, 그래도 이제 탑 타이어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쨌든 대표님께서는 삼성전자 20년간 계시기도 하셨고, 다양한 이제 후배들도 또 선발하시고 그런 과정이 있으셨을 텐데, 어떠한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좋은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학 생활을 좀 보내야 된다고 따끔하게 좀, 뭐 이렇게 또 충고의 한 말씀 또 해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아요. 네. 네.
사실은 제가 이제 삼성이라든가 대기업 이런 쪽에 이제 멘토링도 많이 합니다만 사실은 이제 학생분들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다양한 분들을 또 이제 강의라든가 멘토링을 진행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그 미래라는 게 삼성이라는 뭐 대기업만 있는 것도 아니고 중소 중견기업에 가시는 분들 계시고 공기업 가시는 분들 계시고 뭐 진학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다양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딱 이게 정석이다 정답이다 요거는 좀 말씀드리기가 힘들고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또 그런 정석의 길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들을 하시는데 일단은 우리가 모두가 다 개성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개인의 그 커리어라든가 이제 미래 진로는 다 다양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도 핵심 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결국에는 어떤 경험이든지 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이 경험을 왜 하게 됐는가 거기에 대해서 why 이제 조금 고급지게 말하면 목적의식이라고 얘기했는데 목표의식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거를 좀 가졌으면 이제 좋겠어요. 이를테면 특히 요즘에는 이제 졸업유예 같은 경우도 기본이기도 하시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졸업유예를 하고 어떤 활동을 더 하면 좋을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 많거든요. 근데 그래서 인턴을 할까요? 뭐를 할까요? 물어보시는데 저는 이제 인턴을 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인턴을 예로 들면 내가 이 인턴을 왜 하게 됐는지 그거를 이제 정하는 게 사실 이제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회사라든가 이런 데를 이제 준비를 하신다고 하면 1차적으로는 내가 가고자 하는 회사하고 직무를 가능한 한 빨리 정하시면 정하실수록 내가 준비하는 기간이 더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일찍 좀 정해 보셨으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떤 경험이든지 일단은 내가 이걸 왜 하게 됐는지 그 스타트 시점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동시에 이번에 이제 또 반도체 전공 면접 한 번에 통과하기라는 이제 또 저서를 출간을 해주셨습니다. 뭐 또 다른 저서들도 많이 출간을 해주시기도 했는데 이번에 출간하신 반도체 전공 면접 통과하기 한번 들어주시면서 네네. 네,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네. 당연히 제 책의 저자니까 네. 책 공부를 하게 되었고요.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전공 면접 한 번에 통과하기 이제 이 책입니다. 이 책을 이제 집필을 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저도 이제 실제로 반도체 분야에 뜻을 두고 이제 지원을 하시는 그런 분들을 아무래도 이제 많이 강의를 하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 반도체 관련된 직무에 대해서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아까도 이제 코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신 것처럼 대학 기간 동안에 이제 뭐를 준비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내가 일찌감치 반도체 기업에 대해서 이제 뜻을 놓았다 그러면은 사실 아까 여러 단계가 있어요. 서류 전형 단계도 있고 크게 보면 이제 면접 전형 이렇게 크게 두 가지인데 인적성 검사를 원래 따로 준비를 하셔야 되고 제 영역이 바뀌고 근데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실 때 내가 반도체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아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사전에 이제 이만큼 준비가 돼 있다는 거를 알려주시면 좋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오해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은 이제 삼성이라든가 이런 대기업 같은 경우는 채용과 관련돼서 정보를 이제 많이 얻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오픈 채팅방이라든가 SNS라든가 뭐 이런 카페라든가 이런 데서 삼성의 채용 프로세스는 이렇게 진행이 된다. 그렇게 접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소위 그런 내용들 저도 이제 들어가서 함께 봅니다만은 소위 이제 카더라라는 얘기가 많아요. 우리가 소위 하는 카더라 통신이죠. 그래서 이력서나 자소서에 이런 내용을 쓰면 좋습니다. 아니면은 면접 볼 때는 이런 내용이 이제 좋아요 그러는데 물론 거기에 이제 다 100%다 틀린 얘기는 아닌데 바로 잡아야 될 부분이 조금 있다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이를테면 반도체 같은 경우는 준비를 하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 이 반도체와 관련돼서는 소위 말해서 8대 공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한 공정이 8가지가 있는데 이 8대 공정을 전부 다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내 전공을 다 깊이 파가지고서 여기에 대해서 전문적인 이 역량을 어필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시중에 저도 이제 보면은 요 관련된 참고 서적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두께가 만만치가 않아요. 게다가 글자도 이제 빽빽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많은 내용을 보다 보면
공부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제 약간 질린다고 할까? 마음의 부담부터 먼저 갖는 경우가 있어요. 혹시 코치님 그 대학교 입시 준비할 때 수학 공부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요. 네. 저는 수학을 다 이렇게 달달달, 그러니까 모르는 유형들은 아예 그냥 외워서 풀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원리를 제가 수학이 좀 약했었던 과목이다 보니까 모르면 그냥 문제집 해설서 다 외우고 풀고 들어가고 막 그런 식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사실은 저도 이제 이공계열 학교를 나와가지고 이공계에 관련된 그런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저도 수학은 그렇게 좋아하는 편도 아니고 이제 잘하는 편도 아니에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일단은 방대한 내용을 달달달 외운다고 한다든지 요거를 이제 전부 다 알아야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 면접에 가보게 되면 이제 최종 단계 이제 면접이 이제 인성 면접하고 직무 면접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직무 면접 같은 경우는 한 10분 정도 보통 이제 프리젠테이션을 먼저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와 관련된 이제 주제, 그게 보통 이제 전공이라든가 아니면 자기가 지원한 직무, 요거와 관련된 이제 주제를 다룹니다. 이를테면은 뭐 플라즈마의 원리에 대해서 뭐 설명을 해보시오. 아니면은 증착 공정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해보시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런 주제에 맞춰가지고 자기가 가장 관심 있는 주제라든가 아니면은 좀 깊이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그 전공 과목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자기가 관련된 그런 분야를 좀 사전에 정리를 해서 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관심 있는 것 말고도 너무나 방대한 내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들을 다 공부하자니 이제 너무 벅차기도 하고 근데 그렇다고 내가 이제 이를테면은 증착 공정이다. 요거에 대해서 좀 관심 있다고 하면 또 그것만 아시면 안 돼요. 나머지 이제 포토 공정이라든가 시각 엣지 공정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다 깊이 있게 이해할 필요는 없다. 근데 반도체 공정과 공정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8대 공정이 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한번 이제 다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그 두꺼운 사전과 같은 책을 보기에는 너무 이제 벅차기 때문에 고교와 관련돼서 한번 요약을 해서 가볍게 이제 훑어볼 수 있도록.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분량 자체가 이제 가벼운 거긴 한데 어쨌거나 핵심 내용이 이제 다 들어가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를테면은 제가 이제 책을 쓸 때 이제 활용법이라고 하면 일단은 처음부터 끝까지 가볍게 한번 책을 훑어보시고 다른 심화서적이라든가 아니면 전공이라든가 이런 거 연결해서 또 공부를 해보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한번 요약으로 해서 정리를 하시고 그래서 이제 이 책에 나온 내용이 이제 직무 면접 같은 경우는 초반에 10분간 이제 프레젠테이션 기회를 준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럴 때 보통은 이제 아무것도 안 주어지고 화이트보드라든가 그런 거밖에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가서 이제 즉석에서 사전에 이제 주제를 받고 나서 자기가 생각할 시간을 뭐 1시간 정도 이제 가진 다음에 들어가서 이제 발표를 하게 되는데 그 시간 동안에 이제 내용을 요약을 해갖고 들어가서 화이트보드라든가 이런 데 판서를 하면서 보통 이제 발표를 하거든요. 아니면은 그냥 키워드 위주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럴 때도 일단은 핵심 내용을 키워드 위주로 해서 요약을 해서 이제 설명을 한다든가 그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와 유사한 형태대로 한번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좀 직무 면접이라든가 이런 거에 좀 자신감을 가지시고 한번 준비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책을 한번 내보게 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는 되게 조금 뭔가 좀 신기하게 또 와닿았던 부분이 유튜브 동영상이 있다라는 게 참 이렇게 딱 눈에 훨씬 들어왔어요. 유튜브 또 이미지랑 넣어주셔가지고 네. 유튜브 동영상이 있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를 또 갖고 있는 건가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 네. 책 내용 자체가 글자 자체가 일단은 적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 위주보다는 제가 키워드 위주로 이렇게 요약을 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은 이제 보셔라 그렇게 했는데 그 끝까지 본다는 얘기는 영어 공부할 때도 그런 책들이 많아요. 일단 모르는 부분은 넘어가라. 그리고 다음에 가서 이제 2번, 3번 보면 이제 이해가 된다고 하는 그 시점이 이제 오거든요. 그래서 이 책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모르시는 부분은 이제 넘어가실 수도 있겠는데 그렇다고 영영 모르는 채로 남겨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요 한 권 갖고도 이제 좀 공부를 하실 수 있게 자세한 설명은 제가 유튜브로 따로 이제 녹음 영상을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책에는 글자가 이제 몇 글자가 안 되지만 핵심 내용만 위주로 했다 보니까 전후 맥락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더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직접 설명으로 넣었고요. 이를테면 직무 면접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한번 설명을 하면 좋겠다라고 제 나름대로의 이제 샘플 케이스 그런 방식으로 해서 설명을 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거의 한 200개 가까운 이제 그런 100개가 좀 넘는 이렇게 챕터로 되어 있는데 각 챕터마다 한 10분 정도 내외 설명을 달아가지고 실제 상황과 유사하게 그렇게 해서 한번 저도 나름대로 촬영을 해봤습니다. 네, 너무 정말 어마어마한 책이고 또 이 집필 기간, 이 책의 집필 기간도 그러면 상당하게 이 영상이랑 이렇게 다 해주시는 엄청나게 걸리셨을 것 같아요. 총 소요된 어떤 집필 기간이 어떻게 될까요? 네. 참 그게 좀 부끄러운 말씀인데요. 네. 저도 이 책이 이제 개인적으로 세 번째 책이긴 합니다만은 네. 가장 힘들게 쓴 책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두 권의 책은 이제 리더십이라든가 자기계발 이런 쪽의 얘기인데 그쪽은 이제 제가 살아온 얘기라든가 아니면 실제 경험했던 거 이런 거 위주로 말씀드리는데 이 책 같은 경우는 실제 전공이라든가 이런 반도체와 관련된 그런 이론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함부로 이렇게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제 이전 책이 거짓말했다는 건 아니지만 제 생각이 이게 사실이다, 이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또 검증을 해봐야 되는 거죠. 내가 쓰는 게 과연 내 생각하고 정확하게 맞는지. 그래서 이제 다른 책들도 참조를 하고 또 인터넷의 그 정보들도 이제 참조를 하고 물론 이제 검증된 공인된 그런 정보를 참조를 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집필 기간이 2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보통 대개의 책들은 이제 1년 남짓 준비를 하게 되는데 그 편집자님께 개인적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는데 그동안 이제 원고 도축도 거의 안 하시고 작가님 나오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기다려주신 그 은혜도 있기는 한데 그래서 한 1년 정도가 되니까 다시 기존의 원고를 한번 또 다시 재수정을 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요. 정작 유튜브는 막판에 어떻게든 올해 안에 또 이제 상반기 이제 채용이 진행이 되잖아요. 그 앞서서 이제 이 책을 좀 내드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막판에 유튜브는 거의 하루에 그냥 몇 편씩 막 거의 목이 쉬어가면서 그렇게 찍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말이 10분이지 사실은 또 NG가 계속 나고 하다 보니까 네 그렇게 해서 시간이 조금 걸리긴 했네요. 네. 지금 보고 계시는 우리 조TV 구독자 여러분들 이 책 꼭 사셔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보통의 이게 저자분들이 노력하시는 책들의 그것보다 영상까지 저는 더 그거를 상세하게 과외 선생님이 이렇게 쪽집게처럼 짚어주듯이 그런 영상까지 정성적으로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게 어마어마한 기간과 노력이 투여된 이런 좋은 책이었라는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은 이제 소장님 일부 영상이 될 것 같은데요. 반도체 전공 면접에 대해서 그러면은 이제 기존에 조금 내가 이 책을 읽은 다음에 조금 더 심화된 어떤 정보를 찾으려면은 그 다음 도약은 어떤 형식으로 좀 하면 좋을지 뭐 사이트나 이런 것들도 혹시 있을까요? 홈페이지나 그 어떤 선생님께서 좀 추천하실 만한 뭐 전공 심화 서적도 좋고요. 네. 아마 2부에서 다루는 얘기를 먼저 땡겨오는 걸 수도 네. 있겠는데 1차적으로는 회사 홈페이지가 제일 최고입니다. 회사 홈페이지. 그래서 어쨌거나 저희가 반도체니까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의 양대 산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그래서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 이제 삼성 반도체 이야기라든가 아니면 하이닉스 뉴스룸 이런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테크 쪽만 이렇게 모아놓는 그 채널들이라든가 이런 게 따로 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유튜브 같은 거 올라가 있고 대개는 이제 컬럼 형식으로 해서 왜냐하면은 이 사이트들이 이제 보통은 이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합니다만은 사실 일반인 중에서도 내가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관심이 있는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걸 관심 있게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외부에서 이제 잘못 알고 있는 반도체에 대한 상식이라든가 이걸 조금 받아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기초 부분에 대해서부터 탄탄하게
그리고 또 우리 회사가 이런 제품을 만들고 있다. 어떤 공정으로 했다. 이를테면 3D 낸드라는 게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이제 만들어지는지, 이게 어떤 어려움을 극복을 하고 탄생을 하게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공정상의 이슈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잘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반도체에 대해서 처음에 만들어진 이제 기본 원리라든가 이런 것도 돼 있기 때문에 그 사이트는 꼭 한번 이제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구글 검색 같은 경우도 그 나름대로 이제 옵션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잘 주게 되면 전문성 있는 그런 자료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화면이라서 나중에 코치님께서 자막 처리를 해줄 수 있겠는데, 구글 검색을 할 때 이를테면은 모스 트랜지스터 이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트랜지스터의 그 구조 형태인데, 모스 트랜지스터에 대해서 내가 궁금한 게 있다 그러면은 모스 트랜지스터라고 이제 구글에서만 됩니다. 네이버는 아니에요. 구글에서 검색을 치시고 한 칸 띈 다음에 뒤에다가 이제 파일 타입 세미콜론 PDF, 만약 이를테면 이런 옵션을 주게 되면 PDF 파일만 이제 검색을 해서 자료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냥 웬만한 사이트라든가 이런 거는 다 걸러지고. 그런데 이공 계열에서 다니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PDF 파일의 속성이 뭐냐고 하면 일반적으로 보고서라든가 학회지, 논문, 아니면은 교수님들 강의 교환 이런 자료들이 보통 그런 PDF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가공을 했다는 거는 그만큼 이 문화 자체의 퀄리티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공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료를 참조를 해보시면 그냥 출처가 불분명한 뭐 사이트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신빙성 있고 퀄리티가 높은 그런 자료들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도 한번 참조를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반도체 양대 산맥으로 했는데, 사실 삼성하고 하이닉스는 전공정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이제 막강한 업체고, 반도체가 이제 크게 전공정하고 후공정 나뉘거든요. 후공정에 이제 거의 이 업체가 우리나라에 엠코라는 그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엠코 히스토리라는 그 블로그도 있거든요. 거기 같은 경우는 이제 후공정 위주로 다루긴 하는데, 앞에 이제 전공정이라든가 이런 쪽에 대해서도 거기도 좀 깊이가 있는 그런 얘기들이 많으니까, 결국에는 세 개 회사 홈페이지 들어보시면 전공정과 후공정에 대해서 보다 다양하게 정리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정말 엄청난 많은 정보들 또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럼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에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